우레탄 트랙에 이어 학교 내 다목적 구장도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목적 구장에서는 발암물질까지 추가로 검출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철거된 학교 우레탄 트랙도 한 달째 학교 안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거 즉시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비용 문제로 학교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롯데 아울렛에 건축 허가를 내주자 영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생 방안도 없이 영세 상인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판 매수 혐의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전북현대가 승점 9점 삭감과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전북이 2위 서울보다 여전히 승점에서 앞서 정규리그 3연패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우레탄 트랙뿐만 아니라 학교 내 다목적 구장도 중금속 범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목적 구장에선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발암물질까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네, 예산이 없어 올해 철거는 불가능해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구장으로 쓰이는 학교 내 다목적 구장입니다. 학생 출입을 막기 위해 구장을 삥 둘러 안전띠가 설치됐습니다. 학교 측이 다목적 구장에 깔린 우레탄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더니 무려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학교처럼 다목적 구장의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200배 가까이 초과하는 학교는 7곳에 이릅니다. 애들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 기준인들이 너무 강화가 돼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학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농구장, 족구장 등으로 사용하는 학교 다목적 구장 174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67%인 118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육가 크롬이라는 발암 물질도 상당수 구장에서 검출됐습니다. 학생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즉시 철거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다목적 구장 철거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 올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내년에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예산은 바로 집행하지만은 교육부 내려오는 특교금은 상반기에 내려오면 바로 집행해야죠. 학생들이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이어 다목적 구장에서까지 중금속 유해성에 노출된 만큼 정부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마다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서둘러 철거했는데요. 철거한 우레탄을 처리하지 못하고 한 달째 학교에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톤가량의 폐기물 더미가 파란 천에 덮여 학교 운동장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천을 들추고 살펴보니 수십 개 자루에 우레탄 트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철거한 우레탄 트랙 덩어리들입니다. 9월 초에 철거를 마쳤으니 한 달째 자루에 담겨 방치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1차로 우레탄 트랙 철거를 마친 도내 40여 개 학교가 비슷합니다. 유해물질이 나오는 폐기물이니까 가능하면 교내에 이런 것들이 오래 방치되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즉시 소각하는 게 적정 처리 규정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은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제시한 우레탄 소각 비용은 톤당 50만 원. 하지만 교육청이 생각하는 처리 비용은 톤당 24만 원 선입니다. 2배 이상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아 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겁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아마 처리 비용 예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걸로 견적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교육청은 소각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전남의 폐기물 업체들에게 우레탄 트랙의 처리를 맡기는 걸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만약에 전국 업체들이 처리 이제 와서 입찰을 안 보면은 전국으로 풀어갖고 입찰 볼 겁니다. 하지만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로 진행해야 돼 학교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 트랙 폐기물이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나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합니다. 버스 노조는 임금 체불 등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답변을 검토한 뒤 파업을 재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분 파업에는 전주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391대 가운데 69대가 참여해 운행률은 82%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 롯데 아울렛 건축 허가에 영세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은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자신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롯데 아울렛 군산점의 건축을 허가하자 지역 영세 상인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가 건축 허가를 내줘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군산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롯데 아울렛 군산점의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생존을 이어가던 영역을 빼앗아 대기업에 넘겨주고 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불통 행정을 이루어진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군산시의회 역시 군산시의 일방적인 건축 허가로 영세 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통보 없이 건축 허가를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생을 찾던 군산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롯데 측은 건축 허가가 나온 만큼 판매 시설과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롯데 아울렛 군산점 공사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이 롯데 아울렛 군산점 건축 허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9월 중 전북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은 상승했지만 비제조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지수는 64로 8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62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월의 기업 경기 전망도 제조업은 70으로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63으로 2포인트 하락해서 다음 달에도 두 부문이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 어린이집의 73%인 435곳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협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6개월치 처우 개선비 180만 원씩을 못 받은 교사 1,300여 명이 10월 4일부터 집단 결근을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 매수 혐의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전북현대가 이번 시즌 승점 9점 삭감과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위 서울과의 승점 차는 5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현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연맹은 오늘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이번 시즌 승점 9점 삭감과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FC의 승점 10점 삭감, 제재금 7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징계가 확정되자 전북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 현재 6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승점 68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서울과의 승점 차는 14점이지만 이번 징계로 9점이 깎이면서 이제 5점 차로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전북이 리그 3연패를 이루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북의 스카우트 참호 씨는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전북이 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전북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으로 16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의 분석 결과 호남선을 비롯한 전라도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 동안 12건의 역주행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반복되는 역주행 사고를 막을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진홍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전주 출신으로 올해 58살인 진홍 씨는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진홍 씨가 중앙부처 주요 기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해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보고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규 현 정무부지사는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맥주는 이름 그대로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보리에 쌀을 더해 만든 쌀맥주가 출시됐습니다. 수입산 쌀맥주는 있지만 국산 쌀을 이용해 만든 맥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창윤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작은 맥주 공장입니다. 보리 메가를 끓이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친 쌀가루를 넣습니다. 쌀과 보리의 비율은 2대 8입니다. 모두 인근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입니다. 쌀맥주는 보리맥주에 비해 맛이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하다는 평입니다. 목 넘김도 좋고 부드럽고 맥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 먹어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맛인 것 같습니다. 쌀맥주라 텁텁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현재 시중에서 일부 유통 중인 쌀맥주는 모두 일본 등에서 생산한 수입산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쌀맥주 생산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제조 방법이 까다롭고 원료값이 높아 번번이 중단됐습니다. 이 공장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상업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쌀의 혼합 비율을 더 높이고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맥주 제조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쌀가루 전용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생산비라든지 제조 공정을 개선을 하도록 하는 연구를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쌀맥주는 우선 수도권 수제맥주 전문 매장에 공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맥주가 자리를 잡으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 탈시설 체험홈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까지 탈시설 체험홈 3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탈시설 체험홈에서는 한 곳당 최대 4명의 장애인이 살게 되고 재활교사 등이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영호남권 자활 상품 판매전이 오늘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과 경남, 경북의 자활센터 20여 곳에서 생산한 누룽지, 비누, 가죽 제품 등 100여 가지의 상품들이 판매됐습니다. 3년 전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자활 상품 판매전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이 다음 달 7일부터 열흘간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야간 개장 기간에 100여 그루의 나무에 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야간 개장 시간은 밤 11시까지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2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살 김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4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 한 거리에서 베트남 국적의 25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가벼운 질병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주부 38살 김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2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주에 있는 공장에서 국내산 콩과 수입산 콩을 섞거나 수입산 콩으로만 청국장 5,800여 킬로그램을 만든 뒤 국산인 것처럼 판매해 3,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와 개천절에도 비가 오는 등 사흘 연휴 내내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